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0년 7월의 첫날입니다. 아직도 절반밖에 안 남은 걸까요? 아니면 절반이나 남은 걸까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도움이 될 듯한데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적폐와의 전쟁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지도 임기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해야 할 개혁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권력 집단의 적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저항조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바른 길이기 때문이죠. 얼마가 걸리든 조금씩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로 말이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상 그들의 기획된 공작 정치 수사가 재판에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닭갈비 식당 사장의 결정적 증언으로 사건이 대반전을 맞이했는데요. 거기에 검찰 허위수사 보고서 의혹까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진실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그간 김 지사의 재판을 담당하던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차문호 판사가 교체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차문호 판사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고 확증 편향으로 잠정 판단해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가 함상훈 판사로 교체되면서 재판의 흐름이 뒤집혔는데요. 드루킹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이 검찰과 입을 맞춘 정황이 닭갈비 식당 사장의 증언으로 일시에 달라진 겁니다.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로 우병우를 석방시킨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새로 교체된 함준호 판사는 자신의 직권으로 경공모 회원, 드루킹 김동원의 여동생, 닭갈비 식당 사장을 증인으로 직접 소환까지 해 이들의 결정적 증언을 받아낸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보는 판사의 관점에 따라 재판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도 무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상황에 6월 30일 조국 사모펀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 재판에서 그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재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는데요. 저들은 이 죄를 다 어찌 받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와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는 점과 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정경심 교수의 5억 원 투자가 단순 대여였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던 핵심 범죄 혐의인 횡령 공모는 사실상 무죄가 나온 겁니다. 정작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어야 하는 익성은 빠지고 코링크 PE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처음부터 정 교수를 엮어서 공작 수사를 진행한 정황들이 드러난 거죠.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건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겁니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아직도 법정에서 기나긴 법리 공방과 치열한 법정 싸움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 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검찰 개혁을 위해 가족의 희생까지 감수한 조국 전 장관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지 못한 분함과 슬픔에 몸소리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부 흠집내기와 꼬투리 잡기에 혈안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뻘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대 국회에서 그러더니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고 있습니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치 집단,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이 더 중요한 이상한 무리들. 이들에게 답이 하나 있다면 그건 의원직 박탈과 정당 해체, 그리고 이들의 정치 세력이 소멸되는 게 유일한 답일 듯합니다. 6.25 70주년 기념식을 두고 보수 매체들과 미래통합당이 정부가 공연에 사용된 비행기를 국군 유해 송환기와 같은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애국가가 북한 국가와 비슷하다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도대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오로지 꼬투리 잡기에만 혈안된 이 이상한 집단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지난 6.25 70주년 추념행사 행사장에 전시된 비행기에 참전 용사를 기리는 영상과 태극기가 투영됐습니다. 유해 147구를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은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그런데 30일 한 보수 일간지에 이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비행기가 하와이에서 실제 유해를 송환해온 공군 비행기와 다르며 쇼를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비행기를 바꾸고 그 비행기가 마치 유해가 실려온 비행기인 것처럼 속였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미국 하와이에서 국군 유해를 모셔온 비행기는 공군 급유기 1호인데요. 실제 행사 때 사용된 비행기는 공군 급유기 2호입니다. 즉 송환 비행기와 행사 비행기가 다른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공군 관계자는 행사 기획 당시부터 유해 송환용과 행사용 비행기는 다른 것으로 하기로 정했고 이를 숨길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 비행기의 2호기 표시도 그래서 그냥 두었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전날 외국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를 코로나19 방역 조치 없이 다음날 바로 행사에 사용하는 것은 노령 참가자가 많은 행사의 특성상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 비행기의 영상을 투영하려면 비행기 외관을 깨끗하게 하고 빛의 반사 각도까지 맞춰야 하는데 이 작업도 하루 만에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던 거죠. 이런 전후사정도 모른 채 그냥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나온 건데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이 밖에도 행사에 사용된 애국가가 북한 국가와 유사하다는 보수 유튜버들과 미래통합당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애국가 앞 도입부에 추가된 팡파르가 북한의 국가를 따라했다는 건데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행사 전 과정을 보다가 애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제 귀를 깜짝 의심했다며 혹시 실수로 북한 애국가를 연주하는지 의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설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북한 애국가를 연주했다는 이 황당한 주장, 짜증이 밀려옵니다. 확인 결과 당시 연주됐던 애국가는 북한의 애국가와 전혀 다른 걸로 확인됐는데요.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한 애국가의 도입부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교향곡 연주 도입부에도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었습니다. 김바로 6.27 추념식 애국가 편곡자는 관악기 팡파르의 시작 시점은 거의 그런 패턴이 너무 많고 영화 음악에도 끝날 때는 정말 많이 쓰는 리듬 패턴이고 저도 쓴 것이고 북한도 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세계 어디에서나 흔히 쓸 수 있는 도입부를 북한이 썼다고 우리도 써서는 안 된다는 트집을 잡은 셈인 겁니다. 정말이지 모 눈엔 못 밖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놀고 먹고 처앉아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 꼬투리와 트집 잡기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당신들을 그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게 아닙니다. 어서 빨리 국회의원 소환제가 입법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소환해서 의원직을 모조리 취소시켜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행사 전 과정을 보다가 이제 애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제 귀를 깜짝 의심했습니다. 혹시 실수로 북한 애국가를 연주하지 않는지